평소보다 좀 더 느긋하게 일어났다. 한라산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좋았다. 백록담을 보고 오려고 했는데 9시간 정도 잡는다는 말에 흔쾌히 목표를 바꿨다. 영실 코스로 윗세오름까지 가기로 했다. 영실 코스의 주차장은 2개였다. 아래 주차장에서 윗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2.5km였다. 차로는 5분, 걸어서는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다. 윗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웨이팅을 해야 했고 자동차의 줄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듯 했다. 굳이 한라산까지 와서 꾀를 부리는 것 같아서 아래 주차장에 차를 대기로 했다. 아래 주차장에 차를 대면 등산 코스가 왕복으로 5km는 더 느는 셈이다. 아빠가 산에 올라가면 춥다고 옷을 갈아입었다. 기모 맨투맨을 꺼내 입었다. 겉에는 결코 얇지 않은 바람막이를 입었다. 내 생애에 본 적 없던 등산 패션이 완성됐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려니 했다. 올라가기 시작했다. 올라가는 길이 예뻤다. 울창하지도 않고 단풍도 예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나무들 사이로 걷는 길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윗주차장에 도착했다. 아빠는 주차장 인증샷을 찍고 싶어 했다. 누가 보면 정상인 줄 알겠다. 윗주차장에는 식당이 하나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떡국을 먹었다. 맛이 좋았다. 오늘의 코스를 살펴봤다. 백록담 이전에 윗세오름까지. 예상 시간은 왕복 5시간이었다. 입구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빠는 뭔가 잊었다는 듯이 영역 표시를 하러 갔다. 영역 표시를 마친 아빠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높은 나무들이 울창한 길이었다. 조금 걷다 보니 한라산의 자태가 빼꼼히 보였다. 올라가다가 문득 돌아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한 번씩 기다렸다가 같이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한라산은 겨울을 앞두고 가을 옷을 벗는 중이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건 절대 영상에 담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계단의 모양이 달라졌고 주위 풍경도 함께 달라졌다. 주위의 나무의 키들이 충분히 작아졌을 때 비로소 제주도의 반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내려다보니 오름들이 한눈에 보였다. 오름마다 분명히 제 나름의 매력이 있을 것이다. 한라산에는 까마귀가 많았다. 까마귀에게 과자를 주는 손님들이 덜어 있었는데 까마귀에 과자를 주는 행위는 금지 행위 중 하나였다. 나는 단백질 바를 먹었다. 잠시간의 휴식을 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한 번 더 풍경이 바뀌었다. 깎아지르는 듯한 급격한 경사의 길을 걷다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 도달하니 경사가 완만해졌다. 머지않아 백록담이 있는 정상이 보였다. 이 높은 곳에 또다시 높은 산이 보이니 느낌이 새로웠다. 이미 1500m가 넘는 고지였다. 정상쯤에 오니 바람이 좀 더 세차게 불었다. 노루샘이 있었다. 이 높은 곳에 샘물이 있다니 신기했다. 아빠는 냉큼 내려가서 물을 떴다. 오르는 도중에 흘렸던 땀이 식지 않아서 잠바를 입지 않은 채로 걸었다. 그러다가 못 견디고 겉옷을 꺼냈다. 아무리 제주도여도 정상은 정상인가 보다. 윗세오름 대피소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핸드폰이 꺼졌다. 대피소에는 다행히 핸드폰 충전 포트도 있었고 콘센트도 있었다. 충전기를 챙겨갔기 때문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대피소 바깥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윗세오름 고지에서 인증샷을 찍어주고 마저 올라가 보기로 했다. 백록담이 손에 잡힐 듯 했지만 영실 코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 앞에서 맛만 보기로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산하기로 했다. 내려가면서 보니 시간이 경과되어 윗세오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대피소에서 쉬다가 백록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내려가는 길에서도 제주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이번에는 나도 노루샘에서 물을 한 잔 떠먹었다. 이것이 진정한 삼다수라는 생각을 했다. 열심히 올라왔던 길을 다시 열심히 내려갔다. 까마득해 보이는 저 계단을 향해 가야 했다.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아빠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쉬다가 아빠를 맞이했다.
다시 내려온 한라산을 돌아보며 왜 이름이 병풍바위인지 이해했다. 그리고 까마득히 멀게 느껴지는 저 위의 계단이 내가 내려온 계단이라는 데에 감탄했다. 하산로를 따라가면서 주차장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위의 나무들이 높아졌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2021년도부터 한라산 백록담을 가기 위해서는 탐방 예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번에는 백록담을 목표로 와야지 하면서 출구를 하겠다. 택시를 타고 내려가고 싶었지만 택시 잡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왔던 길을 다시 걸어 내려가기로 했다. 왜 사람들이 굳이 윗 주차장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기다리는 건지 이제서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흔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열심히 내려갔는데 절반 정도 왔다는 표지판을 마주했다. 쉬었다가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쉬지 않고 걸었다. 머지않아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빠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주차해둔 차 옆에 신발을 벗고 앉았다. 양말도 벗고 흙이 묻은 발을 닦았다. 한라산 주차장의 바람은 시원했다. 한라산 등산을 마치고 삼방산 탄산온천에 가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서도 현장 결제가 충분히 가능했다. 대중탕을 입장하듯 입장했고 탕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피로회복에 좋다던 업체 측의 설명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개운하게 씻고 나왔는데 아빠는 한라산 등산할 때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있었다. 속옷을 갈아입었으니 본인은 깨끗하다고 했다. 아빠의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다. 바지는 갈아입은 차기도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짐을 풀고 차기도 근방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유명인들의 사인이 수도 없이 있었고 후기들도 좋았다. 갈치조림을 먹었다. 사장님은 갈치조림의 국물을 사정없이 올려줘야 맛있다고 했다. 사정없이 충분히 가볼 만한 식당이라고 안 짜고 안 생각했다. 매워요. 이거는 사 터서 먹어도 맛있어. 갈치조림이 부족해서 고등어 구이를 추가적으로 시켰다. 함께 나온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했다. 숙소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했다. 아빠는 심심했는지 강아지랑 논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등산할 때 입고 있었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한라산 등산을 했고 삼방산 탄산온천에 갔다. 그랬다.